자, 여러분, 데이터 분석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세계에는요, 때로는 우리가 내린 결론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명탐정이 되어서 데이터 속에 꼭꼭 숨겨진 진실이 뭔지 한번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죠. 여러분, OLS 회귀 분석. 이거 정말 강력한 도구 맞죠?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아주 그냥 명쾌하게 보여주니까요. 근데요, 모든 탐정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 완벽해 보이는 분석 뒤에도 우리가 꼭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정이 깨져 보인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할 핵심 용의자, 바로 동분산성이라는 가정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어렵죠? 괜찮아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 회귀모령이 예측을 하잖아요? 그때 생기는 오차들. 이 오차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모든 구간에서 똑같다. 일정하다. 바로 그 가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정이 깨진다면, 즉 이분살성이라는 녀석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분석은 완전히 엉뚱한 길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 어려운 말들 눈으로 보면 대체 어떻게 보인다는 거지? 학생 목소리. 네, 교수님, 동분산, 이분산 말은 알겠는데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동분산은요, 마치 범인의 발자국이 아주 일정하고 고르게 착착착 찍혀 있는 것과 같아요. 패턴이 보이니까 예측하기가 쉽죠? 하지만 이분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발자국이 처음엔 작고 촘촘하게 찍히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크고 넓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때요? 느낌이 오시죠? 이 패턴의 변화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불규칙한 발자국, 즉 이분산이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임금, 웨이지죠. 이 임금이 교육 수준, 에듀시, 그리고 경력, 익스피리언스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볼 거예요. 경제학 분석에서는 아주 단골 손님 같은 주제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자의 연봉이랑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봉, 이 둘 중에 어느 쪽의 연봉 범위가 더 넓을까요? 당연히 박사학위 쪽이겠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교수가 돼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스타트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좀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에 흩어져 있는 정도, 즉 분산이 커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분산이 존재한다는 아주 강력한 용의점이죠.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임금 회귀 분석 결과인데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자세히 보면 이미 강건한 표준 오차, 영어로는 Robust Standard Errors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데이터에 이분산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걸 감안해서 통계적 결론을 더 믿을 수 있게 보정해주는 일종의 특수장비 같은 거예요. 이건 마치 탐정이 현장에서 뭔가 이상한데? 하고 낌새를 딱 채고 바로 특수장비를 꺼내서 증거를 수집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가는 이미 이분산의 존재를 의심하고 해결책까지 적용한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해결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훨씬 더 흥미로운 두 번째 사건을 통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건의 스케일을 확 키워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복잡하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주제를 다뤄볼 거예요. 바로 미국 50개 주의 낙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주제야말로 정말 작은 분석상의 오류 하나가 엄청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프라이스라는 변수가 있죠? 이게 바로 낙태 시술 비용인데요. 과연 이 비용이 실제 낙태율, 즉 어볼션 변수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우리의 임무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의 1차 수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OLS 분석을 돌린 결과예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프라이스 변수만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P값이 얼마로 나왔나요?
네, 0.0635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삼는 유의 수준 5%, 즉 0.05보다 크죠. 그렇다면 결론은 프라이스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다시 말해 낙태 비용은 낙태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발견이에요. 하지만 정말 이게 진실의 전부일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명탐정이 숨겨진 증거를 찾아낼 시간이죠. 만약에 말입니다. 이 데이터에 우리가 계속 의심하던 이분산이라는 함정이 파여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비밀 무기, 강건한 표준 오차를 사용해서 말이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뭔가 바뀐 게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교수님, 프라이스 변수의 P값이 아까보다 훨씬 커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새로운 증거를 보세요. 프라이스 변수의 P값이 이제 0.110, 아까보다 오히려 더 커져버렸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분산이라는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고 보니까 훨씬 더 유의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숫자가 반대로 확 줄어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갔던 변수가 갑자기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로 탈바꿈 하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데이터를 썼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분석 방법 딱 하나, 이분산성을 고려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 하나 때문에 이 변수가 중요한가에 대한 결론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분산이라는 숨겨진 범인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쌓아 올린 추론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아마 지금쯤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분산이라는 녀석은요, 특히 여러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가를 한 시점에서 비교하는 그런 횡단면 데이터 있죠? 거기서는 정말 흔하게 발견되는 현상이에요. 경제 데이터 분석의 세계에서는 어쩌다 나타나는 용의자가 아니라 이건 뭐 거의 상수범 수준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흔한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사건 파일 빠르게 한번 훑어보죠. 이번 무대는 96개국입니다. 1인당 GDP와 초등교육 이수율이 휴대폰 사용량, 즉 셀 유스에 미치는 영향을 볼 건데요. 과연 여기서도 그 상습범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평소처럼 OLS 회귀 분석부터 돌려봤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1인당 GDP도 그렇고 초등교육 이수율도 그렇고 둘 다 휴대폰 사용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오네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의심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조음 탐정은 느낌이 좀 쎄한데? 하는 직함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밀어야죠. 그래서 이 분산성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공식적으로 딱 판결을 내려주는 화이트 검정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화이트 검정 결과표입니다. 뭔가 막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이 테스트가 하는 일은 딱 하나요. 데이터의 오차들이 흩어져 있는 게 혹시 어떤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이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네, 패턴이 보입니다 라는 증거가 나오면 그게 바로 이분산이 있다는 신호죠. 그럼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 바로 저기 보이는 확률, 프로브 값입니다. 이 숫자가 만약에 아주 작게 나온다? 그러면 그게 바로 범인은 이 안에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과는 두구두구두구. 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0.00000. 확률이 그냥 0이에요, 0.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스모킹 건이죠. 땅. 유죄 확정입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는 동분산이다 라는 가설에 아주 강력하게 기각합니다. 이 데이터 안에는 명백히 이분산성이라는 범인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분산이라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잡아내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표준 수사 절차, 일종의 행동 강령 같은 걸 정리해봐야겠죠? 자, 여기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분석을 하시든 꼭 기억해야 할 탐정의 수사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일단 기본 OLS 분석부터 돌려보세요. 둘째,
그리고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혹시 내 데이터에 이분산이 있을 이유가 있나? 이론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셋째, 화이트 검정 같은 진단 도구로 공식적인 테스트를 하세요. 넷째, 만약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럼 망설이지 말고 강건한 표준 오차라는 처방을 내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다섯째, 맨 처음 내렸던 결론이랑 이 처방을 내린 후의 결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반드시 비교하고 재평가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 분산이 뭐다? 오차의 분산이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하는 거다. 둘째, 이거 어디서 자주 보인다? 특히 횡단면 데이터에서 아주 흔하게 보인다. 셋째,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믿었던 T값, P값 다 엉터리가 돼서 분석 전체를 망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일단 의심하고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강건한 표준오차를 쓰면 된다. 아주 명쾌하죠? 오늘 우리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어있는 이분산이라는 함정,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탐정의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분석하고 있는 그 데이터,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그 수많은 데이터들, 과연 이 치명적인 함정에서 안전하다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기억하세요.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는 언제나 가장 먼저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